인싸의 시선으로 보고 인싸의 입을 통해 듣는 내밀한 정치 이야기 인싸뷰입니다. 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님 전화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아,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첫 출연을 이제 목소리로 출연을 해주시게 되셨는데 네. 얼굴 보고 싶다는 댓글이 아까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들 예, 저희 근데 요새 거의 뭐 주중에는 거의 대부분 다 순천에 있어가지고 오늘도 순천에 예. 계십니까? 지금은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광주에 있는 한 방송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지역 방송 찍다가 잠깐 나와서 지금 전화 받고 있습니다.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유, 시청자분들한테 아닙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고 싶다는 네, 분들이 안녕하세요. 많으신데. 순천의 대스타, 네, 천하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네, 시간 순대라고 스스로 밀고 좀 있습니다. 순대가 뭐예요? 순천의 대표? 대스타. 네. 대스타. 알겠습니다. 대스타인지 한번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기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질문 받으셨을 텐데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이른바 천하용인 네 분이 이제 회동을 한번 하셔서 사진도 이제 이쁘게 찍으시고 하셨잖아요. 네. 네. 이게 사실은 뭐 신당 창당 뭐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이 네 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나 이준석 전 대표하고 네. 그래서 위원장님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하면 같이 이제 합류하시는 것도 약간 선택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는 걸까요? 뭐 일단 저희가 뭐 각자 지금 보면 뭐 결심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허은하 의원도 보면 이제 결심이 섰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시고. 네. 근데 이제 뭐 결국 모든 것은 이걸 밝힐 뭐 타이밍의 문제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타이밍.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게 뭐 저희의 뭐 공식적인 입장이고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12월 27일 전에는 네. 신당이 공식적으로 깃발을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네. 이준석 대표도 뭐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혼을 하려고 해도 숙려 기간이 있는데 네. 숙려 기간이다라고 본인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뭐 무조건 뭐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입장을 좀 양해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다만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은 저희가 이번에 같이 만나고 또 그 네. 만난 사실을 사진을 찍어서 SNS에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취지 자체는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죠. 뭐 신중하게 고민할 거다. 뭐 지금의 지지율에 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이건 허상이다 얘기 드리는데 네. 그거를 가지고 마치 뭐 천하용인 내지는 천하람과 이준석이 이미 멀어졌다. 뭐 천하람 더 이상 이준석이랑 상종도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네네. 지금 당장 신당 합류 여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과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네. 연합 전선을 튼튼하게 펼쳐서 가고 있다. 네. 그런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뭐 사진도 공개하고 네. 각자 이제 어떤 짧은 멘트들도 연달아서 올리고 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방금 이제 대통령실의 변화 이런 거를 좀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허은하 의원도 그렇고 뭐 이제 요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게 대통령과 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런 수단적인 성격도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이게 변화가 있으면 신당 창당이 안 할 수도 있다는 취지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요. 네. 변화가 있잖아요. 신당 창당을 못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 왜냐하면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걸 바랄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무슨 얘기냐면 네. 대통령께서 개인 이준석과 다시 친해지고 뭐 손을 잡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준석 대표나 뭐 유승민 대표 뭐 저희 천하용인이 얘기하는 네. 국정 운영의 방향성 변화를 채택하셔가지고 네.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가서 궁극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노원 공천을 받아도 국민의힘 깃발로 출마해도 당선될 정도의 수준의 네. 수도권 지지율을 올린다. 그럼 신당 왜 합니까? 신당 할 동력도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네. 정말로 대통령과 당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서 수도권에서도 강북에서도 뭐 순천에서도 네. 승부할 수 있는 당이 되면 저희가 나갈 이유도 없고 네. 나갈 필요도 없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듯이 대통령이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지만 이런 속도로 가가지고 뭐 21세기 내에 변하시겠냐. 변화의 속도나 폭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고 할 수 없는
수준이고 우리 네. 지난번 대선과 지선에서 우리 당과 대통령을 믿어주셨던 국민들을 만족시키는 수준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반응, 이 정도의 변화라면은 내부 변화보다는 외부에서 신당을 통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약간 이제 당과 대통령의 변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이게 좀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근본적인 변화냐 이렇게 했을 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의 변화가 좀 일단 좀 눈에 가시적으로 좀 있어야 될까요? 저는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 한 거 있었잖아요. 네. 난 거기에 거의 대부분의 힌트와 정답지들이 있다라고 봐요. 네.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 대해 가지고 좀 우리 대통령이 가졌던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내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복원이 필요하다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참사들에 대해서 네. 겸허한,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우리 진영만 자꾸 감싸려고 했던 거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도 있어야 될 것이고 네. 또 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무례하게 끌어내리고 또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개입해가지고 네. 민심과 동떨어진 당대표를 힘으로 세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저는 뭐 이미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의원 또 제가 한 얘기들에 다 내용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신당 이제 창당 관련 이야기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창당을 하게 되면 여당 현역 의원 중에서도 함께할 분들이 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에 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높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인 여정을 계속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꼭 공천을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어떤 부분 외에도 의외의 인물들도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당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공감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의외의 인물들. 네, 저는 그래서 만약에 공천 탈락이 본격화되는 시점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면 네. 총선 이전에 현역 의원 20명 이상 모아서 원내 교섭단체 이루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다. 실제로 그러게 가능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먼저 이준석 대표나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네. 먼저 연락이 오시는 분도 계세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지난번 주말에 만났을 때도 네. 권역별 전략을 설명하면서 네. 이런 분과 이런 식으로 이제 소통하고 있고 이런 A 의원이 이 지역에서 이런 식의 역할을 해줄 거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구체적으로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약간 관심이 있고 이렇게 의외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약간 실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군요. 그 회의하실 때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의외의 인물들 중에 혹시 저기 지역구가 TK나 약간 저쪽이신 분들 계시는가요? 영남권? 너무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만 사실 우리 당의 의원 대부분 과반수가 TK, PK인데 네. 그분들이 없겠습니까? 네. 의외의 인물들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지지만 어쨌든 마음속에 그분들이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그분들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얘기를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한편에서는 창당을 이제 계속 만류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뇨한 위원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들이 하태경 의원도 계시고 그렇죠. 하태경 의원도 계시고 그래서 이준석, 유승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제 국민의힘 의석수가 이제 40석, 50석 날아갈 거다. 이런 이제 얘기도 하태경 의원을 하셨는데 요런 약간 전망 요런 거에는 좀 동의하시겠네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네. 네. 왜냐하면요. 자, 한번 보십시오. 네. 지금 수도권에서요. 네. 아주 민주당과 경쟁이 치열하게 붙어 있는 구도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죠? 네. 지금 보면 사실 강남 3구랑 경기도권의 접경 지역, 그다음에 분당 몇 군데 정도 빼고는 이미 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준석 신당이 없다고 해서 이길 것이냐? 저는 그래서 오히려 40석, 50석 날아간다라는 거는 글쎄요. 그냥 수도권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면 이미 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큰 의미인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다만
국민의 입장에서 좀 치명적일 수 있는 거는 TK가 접전 지역이 될 겁니다. TK가. 와. 그렇죠. 네. 그래서 TK에서 요새 이준석 대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뻐꾸기 탕란론이잖아요. 네네. 오히려 지금 보면 뭐 김한길 위원장이나 뭐 사실 민주당에 있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당의 주인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내가 보수의 적장자다 해서 지금 TK가 접전이 붙어버리면은 네네. 그거는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플 겁니다. 단순히 의석을 뺏기는 문제도 있겠지만 넘어서가지고 총선 전체 구도가 TK를 위주로 펼쳐지면 네. 가뜩이나 어려운 수도권 선거를 더 신경 못 쓰게 되는 뭐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요 관련해서 이게 이제 당정 관계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좀 해결돼야 된다. 이런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뭐 이른바 윤핵관들하고 뭐 약간 그 용산의 분위기도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고 네. 뭐 약간 총선 전에 좀 그런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윤핵관 몰아내고 다시 또 찐핵관 들어오는 과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시나리오가 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몰아내는 과정도 이게 다 뭐 용산의 뜻이 있는 거라느니 뭐 다음번 비대위원장으로 또 용산에서 선호하는 뭐 한동훈 장관이나 네, 뭐 원희룡 원희룡 장관이나 장관 이런 분이 얘기가 올 나오고. 거라느니 뭐 이야기들이 팽배한데 네. 더 재밌는 거는 여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위화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용산에서 비대위원장을 점지하고 뭐 그 몰아낸 중진들 자리에 용산에서 낙하산이 올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 아 그런가 막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렇죠. 쫓아가거든요 네, 스토리를. 네, 네. 그럴 정도로 지금 단순히 개별 윤핵관들이 물러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 해결되는 문제냐. 뭐 단적으로 김기현 대표만 물러나면은 뭐 당이 갑자기 용산과의 관계에서 수평적으로 가서 민주적으로 운영될 거냐. 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네. 정말로 용산과 어떻게 보면 당이 좀 구분돼서 협력하더라도 별도의 조직으로 가는 게 실질적으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게 중요한 거지. 네네. 사람만 갈아치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다른 질문이 좀 많아서 다음 네. 이제 혁신위 얘기로 한번 좀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윤핵관 뭐 장제원 의원은 또 막 약간 뭐 이른바 버스 시위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약간 세력 과시도 하시고 뭐 발언도 되게 강하게 하시고 그런데 뭐 이런 움직임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이렇게 극적인 연출을 위한 약간 뭐 그런 그냥 약간 액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갈등이 진짜로 약간 좀 이렇게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실제 갈등이 있다고 보고요. 네. 역시 모든 것은 정산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네. 선거 이기고 나면은 네. 결국은 농공행상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 뭐 직접적인 의견은 뭐 아직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아마 대통령 쪽에서는 네. 장제원 의원 정도면 뭐 대통령실 구성이나 뭐 여러 가지 인사 면에서 많은 권한을 이미 줬지 않냐. 인수위 때까지 비서실장 하면서 네. 많은 권한을 행사했으니까 우리가 빚진 거는 이미 다 갚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용산에서. 추측이지만. 네, 근데 장제원 의원은 아니 내가 그때 경선 초기 단계부터 얼마나 열심히 하고 많이 도왔는데 나를 국회의원에서 쳐내는 게 말이 돼? 나는 아직 받을 만큼 못 받았는데? 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렇게 나를 밀어내도 되는 거냐? 왜냐하면 벌써부터 장제원 의원은 윤핵관에서 밀려났고 뭐 이제는 남은 사실상 여의도의 윤핵관 이철규 의원밖에 없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약간 감정 싸움의 면이 있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네, 저는 장제원 의원이 결국은 이게 제가 그 말하는 투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뭔가 포석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실제로 이거 나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하고는 게 좀 읽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물론 뭐 대통령의 힘에 눌려가지고 결과적으로 불출마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그렇게까지 뭐 깔끔하게 짜여진 포석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기현 대표도 사실은 뭐 이거 혁신이랑 자꾸 이제 이렇게 뭐랄까 파열음을 약간 내고 있는데 뭐 김기현 대표의 약간 위치, 입지 뭐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1, 2주 내에 뭐 김기현 대표 뭐 막말로 잘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1, 2주는 제가 봤을 때 좀 빠른 전망인 것 같고요. 원래 김기현, 예. 시기만 빠를 뿐. 네. 예, 원래 김기현 대표는 그 전략이 제가 알기로는 있었어요. 논계 전략이. 원래 그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있었다. 예, 제가 이제 당의 뭐 선배들이나 아니면 이제 당 출입한 언론인들이랑 얘기를 할 때 도대체 김기현 대표 체제로 우리가 왜 그냥 가는 거냐를 대화를 나누면, 네.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타이밍에 본인과 네. 소위 중진 내지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몇 분들을 엮어가지고 네.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 카드를 세게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네.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직을 내려놓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의 타이밍이나 네. 아니면 이준석 신당이 본격화돼가지고 이제 네. 맞불을 놔야 되는 타이밍에 네네. 전략적으로 쓸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좀 있었군요. 예, 그래서 그 타이밍이 그래도 한 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카드까지는 쓸 수 있게 두고 그 다음에 뭐 당대표를 비대위로 교체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의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사실 혁신위가 윤핵관 뭐 중진들 물러나라라고 할 때 굉장히 세게 불쾌감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뭐 급발진하지 마라. 그렇죠. 뭐 당에 왜 혼란만 야기하냐 하는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한 이유가 본인이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논계 작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혁신위에서 그걸 먼저 던져버리면 사실 김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밀려서 한 것 같은 모양새가 되니까 나름대로 본인은 이게 칼집에 꽂아놓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필승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게 약간 좀 애매해졌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준석 대표가 정말 신당 카드를 본격적으로 지금도 뭐 이미 많이 꺼냈지만 공식화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맞불 작전을 펼쳐서 우리가 혁신을 하면 되지 뭔 이준석 신당이냐 이런 식으로 또 받아치지 않겠나 저는 뭐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런 전망. 그것도 뭐 근데 제가 약간 설득력이 있는 약간 흐름 같네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험지 출마해라, 뭐 이제 뭐 매 맞고 우유 마실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자, 이런 힘겨루기, 당과의 힘겨루기, 뭐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의 활동이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될까요? 뭐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은? 저는 일단 인요한 위원장 사실 정치 경험 그렇게 없으신 분이고. 해서 김은경 혁신위처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박하게 평가를 했었는데 김은경 혁신위보다는 어쨌든 뭐 이슈 주도의 면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우주의 중심인 순천에서 잘하셔서 그런지 잘하시고 계시는 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다만 그러니까 권투로 따지면은 열심히 막 펀치를 많이 날리고 계세요. 뭐 만나는 사람도 많고 막 이런저런 이슈도 많이 던지고 하는데 막판에 이제 어퍼컷을 날리거나 이제 그 어떤 결정적인 펀치를 날려야 될 때 손에 힘을 좀 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날리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막 이슈는 많고 노이즈는 많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럼 당이 뭐가 근본적으로 변했어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또 손에 힘을 빼신다는 게 최근에도 보면 그 중진들 윤핵관 물러나라라고 했다가 안 물러나면 뭐 우리 해체한다라는 얘기 나왔다가 또 해체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약간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당정 관계 관련해서 대통령한테서 쓴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또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건 내 월권이지 약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잽은 많이 날리시는데 결정적으로 어퍼컷은 안 나오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이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이제 그 구성이 완료돼서 이제 국민 인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층 여성 인사 뭐 이렇게 영입을 했어요. 요 영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치권에서 막판에 벼락치기 하는 인재 영입은 득보다 항상 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건 그냥 약간 쇼적인 요소죠. 우리 국민들이 약간 뉴페이스 좋아하시는 면이 있어서 그 쇼를 하는 건데 뉴페이스식으로 영입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된 게 도대체 누가 있어요? 뭐 10년 전에 이준석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받으시네.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한 명 성공한 걸 가지고 계속 한다는 의미 없고 저 굳이 그 인재영입위원회가 쇼하지 말고 정말 멋진 거 보여주려면요. 당 내에서 트레이닝 받은 보좌진이나 당직자 지방의원들부터나 제대로 보라고 그러십시오. 그거 아니라 바깥에서 뭐 스펙이랑 스토리 화려해가지고 잠깐 국민들의 눈을 사로잡을지 몰라도요. 그분들
정치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정치 들어오면요 꺼다 놓은 보리자루 하고 4년 동안 인턴 국회의원 하다가 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연판장이나 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치 아는 당내에 있는 자원들이나 좀 소중히 생각해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앞으로 약간 계획 활동 뭐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아, 네. 저는 나름대로 또 지역 활동에 요새 충실히 하기 위해 가지고 좀 가서 얼굴을 좀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은데 이렇게 목소리를 자꾸 요새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또 제가 나름대로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목소리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다음번에는 제대로 또 서울 가가지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 지역구 활동도 중앙에서 메시지 내고 이렇게 하는 것만큼이나 꾸준히 해서 순천에서도 정말로 좋은 보수 진영의 인재라면은 사랑받을 수 있구나, 경쟁력이 있구나라는 거를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직접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